안녕하세요 여러분, MK스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캠을 켜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저의 영상을 많이 기다렸을 것 같은데, 제가 최근에 테슬라이프 T2 평탄화 차박 매트 이벤트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 이벤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가 실수한 게 좀 있어가지고 그거를 수습하느라 좀 오래 걸렸습니다. 수습에 많은 도움을 주신 테슬라이프 사장님께도 정말 감사하네요. 역시 사후 서비스가 좋은 테슬라이프입니다. 그리고 그거 외에도 모델3 롱레인지가 사고를 당했어요. 그것 때문에 또 정신이 없는데, 어쨌든 오늘은 요즘 가장 핫한 주제를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난리가 난 이슈인데요. 최근에 청라 모 아파트 단지에서 모 회사의 전기차에서 발화가 시작돼가지고 차량을 넘어 주차장이 전소가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진짜 그 사건 이후로 전기차에 대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전기차 위험하다, 전기차 폭탄이다, 그 차량 제조사는 심지어 뭐 배터리를 속여서 팔았다, 아주 시끄러운데 그거에 따른 또 대응책들이 너무 재미난 말들이 많아요.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 안 한 건데 스프링클러를 다시 손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은 뭐 어느 정도 괜찮은데, 진짜 심각한 거는 전기차 지하주차장 출입 금지, 무조건 뭐 지상에만 주차를 해야 된다, 배 선적할 때는 배터리를 80% 이하로 충전해서 와야 된다. 진짜 어이가 없네. 서울시는 전기차가 지하주차장에 들어갈 때 무조건 배터리가 90% 이하여야 된다, 뭐 이런 법규까지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던데, 전기차를 잘 알고 잘 이용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이런 행태를 보면은 어이가 없을 것 같아요. 그거 외에 지금 그 타사의 차량이 배터리를 속여서 판매했다고 각 전기차 제조 회사마다 배터리 제조사 공개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공개를 한 브랜드도 많이 있고요. 테슬라는 공식적으로는 배터리 공개 요청을 안 하고 있는데, 오늘은 테슬라가 배터리 화재 사건에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고 왜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 안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저의 생각을 얘기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과거에는 테슬라도 화재가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시스템으로 많이 줄였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은 자연 발화는 거의 없다라고 봐도 됩니다. 테슬라 화재와 배터리에 관련돼서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면은 테슬라가 설립했을 당시까지 올라가야 되거든요. 테슬라의 이제 공동 창업자가 있어요. JB 스트라우벨이라고. 여기서 JB는 족밥이 아닙니다, 여러분. 풀네임은 제프리 브라이언 스트라우벨인데, 스트라우벨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의 공동 창업자였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테슬라의 CTO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최고 기술 경영자인데, 스트라우벨은 어릴 때부터 집 지하실을 실험실 삼아가지고 골프카트를 조립하거나 배터리를 분해하는 실험을 하고 했었거든요. 집 지하실에서 골프카트를 조립했을 때 나이는 10살이었다고 해요. 와, 10살 때 골프카트를 분해해서 조립하고 배터리 실험을 해? 그리고 고교 시절에는 과산화수소 분해 실험을 집안에서 하겠다고 하다가 폭발 사고를 내가지고 오른쪽 뺨을 40반을 깨매는 그런 사고도 겪은 적이 있고요. 진짜 재미난 건 이 사람이 이제 스탠퍼드 대를 진학하고 거기서 우수한 성적을 받으면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 취미 생활이 고철 수준의 중고 포르쉐를 1,400달러에 산 다음에 거기에 이제 배터리와 모터를 장착해서 전기차를 개조하는 그런 취미가 있었다고 해요. 테슬라 차량이 초창기에 포르쉐를 많이 닮았다고 이야기가 나왔던 거는 아무래도 이 스트라우벨의 영향이 있던 것 같아요. 2004년 20년 전에 테슬라가 처음 로드스터를 제작할 때 이 스트라우벨이 배짜적인 공대남이잖아요. 원통형 배터리를 세워놓고 위에를 망치로 탁 치면은 불꽃놀이처럼 팍 터지는 그런 놀이를 많이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배터리가 화재나 폭발에 취약하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테슬라 로드스터는 원통형 배터리를 여러 개를 엮어서 제작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걱정이 된 거예요. 이 배터리가 화재나 폭발에 취약한데 부자들의 차고에 서 있던 테슬라 로드스터에서 폭발이나 화재가 일어나면 얼마나 위험할까, 이런 걱정이 들어서 테슬라 배터리 화재 시험을 하는데,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원통형 배터리를 여러 개 묶은 테슬라 로드스터의 배터리는 화재나 폭발에 상당히 위험했었죠. 그리고 이 당시 애플에서 리튬이온 배터리가 화재가 나가지고서는 많은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때 배터리를 납품하던 업체가 LG 배터리였는데, LG 배터리 쪽에서 이렇게 대량으로 납품하는 곳에서 화재가 나면은 위험하니까 전수조사했었어요. 그 당시 스타트업이었던 테슬라도 LG 배터리를 대량으로 구매한 내역이 있어서 LG 쪽에서 연락이 갔거든요. 너네 우리 배터리를 왜 이렇게 많이 샀냐, 어디에 쓰려고 하냐, 우리는 더 이상 너네 같은 스타트업에 배터리를 납품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LG에서 연락이 왔대요. 테슬라 쪽에서는 저렴하고 성능이 좋은 배터리를 구해야 되는데, 그래서 구한 게 LG 쪽이었고, 그런데 LG 쪽에서 문제가 있다고 테슬라 쪽에도 못 팔겠다고 하니까 테슬라가 스타트업으로서 큰 위기를 맞았었죠. 어쨌든 테슬라의 스트라우벨도 원통형 배터리가 화재에 취약하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걸 납품하는 업체에서도 걱정을 그렇게 하니까 배터리의 화재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고, 어떻게 하면 납품받을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스트라우벨이 많은 연구 끝에 테슬라의 원통형 배터리를 여러 개를 묶은 테슬라 배터리 팩이
안전성을 확보를 했고, 그 안전성을 확보한 자료를 가지고 와서 여러 업체에 판매 요청을 했고, 가장 먼저 파나소닉과 협력을 맺기 시작하면서 대량 배터리팩을 생산하고 지금의 테슬라까지 성장할 수 있었는데, LG 배터리도 그 이후에 테슬라가 충분히 안전성을 확보했다는 걸 생각했는지 협력을 맺고 요즘에는 LG 배터리도 테슬라 차량에 들어가고 있죠.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유 때문에 배터리 제조사들이 자동차 제조사들한테 배터리를 납품을 할 때 비밀 유지 계약을 작성해서 납품을 하는 거거든요. 과거에 불안정하던 시기에 서로가 피해를 안 받으려고 비밀 유지 계약서를 작성했기 때문이죠. 그게 지금까지도 내려온 거고, 테슬라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장에서 직접 제조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외부 타기업한테서 납품을 받아서 차량을 제작하는 것도 있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거에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서 테슬라가 배터리 제조사부터 비밀 유지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배터리를 납품받아서 제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재미난 거는 테슬라의 배터리 회사들은 어디에서 납품받는지 다 알려져 있죠. 그리고 사실 그게 거의 100% 맞거든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테슬라 쪽에서는 비밀 유지 계약서를 배터리 제조사로부터 계약서를 작성하고서는 밝히지 않고 있는데, 오히려 역으로 배터리 제조사들이 은근슬쩍 테슬라 배터리 자기네들이 납품한다고 기사를 내고 있어요. LG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처음에 테슬라 스타트업일 때는 우리 배터리를 사지 말라 할 정도로 테슬라에게 부정적이었는데, 최근 기사를 보면은 LG 엔솔 쪽에서 흘려서 낸 기사죠. 보면은 사진에 써 있어요. LG 엔솔 제공 사진이라고. 우리가 테슬라 배터리를 이렇게 제작해서 만든다라고 기사를 내고 있습니다. 아, 진짜 너무 재밌네. 그리고 미국에서 제작되는 테슬라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미국 IRA법 때문에 미국 정부에서 공개를 했죠. 어디에서 만든 배터리 쓴다고. 그래서 미국에 제작되는 스탠다드 레인지의 CATL LFP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제작된 걸 사오는 게 아니라 미국 내 공장을 만들고 CATL의 배터리 제조 기계를 사가지고 배터리를 미국에서 생산해서 넣고 있고요. 한국에 들어오는 스탠다드 레인지의 LFP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CATL에서 만든 게 확실하거든요. 그 이유는 직접 까본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상하이 기가팩토리에서 제작한 스탠다드 레인지를 구매해서 배터리팩을 열어봤는데 그 안에 CATL 배터리가 들어있다는 자료를 이렇게 누군가가 직접 까서 공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너무 테슬라 배터리 제조회사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야기가 너무 삼천포로 빠졌는데 다시 테슬라 배터리 얘기로 돌아와서, 스트라베리 테슬라의 화재를 어떻게 최대한 억제시켰고, 그리고 화재가 만약에 난다고 해도 피해를 덜 줄 수 있는 방향을 고려했는지 얘기를 해드리면은, 첫 번째로는 일단은 테슬라는 원통형 배터리를 사용하잖아요. 이 원통형 배터리 셀 자체가 압력이 강하기 때문에 내부에서 고열의 가스가 발생을 해도 그 원통형 셀의 열이 측면으로 방출되는 게 아니라 수직으로만 방출이 되거든요. 이 원통형 셀의 열이 수직으로만 발생된다는 거는 열 관리를 수직으로만 잘해주면 된다는 말이잖아요. 배터리 셀을 수직으로 적층을 시켜서 연결하기 아니고 수평으로 연결을 해서 배터리 셀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 연결을 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셀이 화재나 열폭주가 일어났을 때 옆 셀에 최대한 피해를 안 주는 셀의 간격을 찾아냈다고 해요. 그러면서 셀 사이에는 액체를 넣은 튜브를 사이에 넣어가지고서는 옆 셀 간의 전이를 최대한 막았고요. 그리고 수직으로 나오는 열을 관리하기 위해서 배터리팩 안에 반죽처럼 생긴 미네랄 혼합물을 넣어서 발열 억제 시스템을 만들어 놨거든요. 이 억제 시스템 때문에 배터리 셀 하나에서 폭주가 일어나서 수직으로 열이 방출된다고 해도 억제를 해주고 막아준다고 해요. 어쨌든 이렇게 원통형 셀의 옆쪽과 위아래쪽으로 화재에 대한 대비 시스템을 많이 넣어놨는데요. 근데 이 셀 자체 외에도 테슬라 배터리팩 자체로도 테슬라의 특허인 벤틀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 이게 특허라고 해도 요즘은 타 회사 브랜드들도 배터리팩의 벤틀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넣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만의 시스템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테슬라의 벤틀 시스템이 가장 진보를 해 있거든요. 이 벤틀 시스템은 배터리팩에서 중요한 부분에 벤틀이 좀 더 크게 들어가고, 배터리팩의 양쪽으로 이렇게 벤틀 시스템이 들어가는데 엄브렐라 밸브라고 해가지고, 배터리팩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 양쪽으로 있는 밸브를 통해서만 화재 열이 나오게 해놨고, 이렇게 열과 화염을 바다 쪽으로 배출하면은 두 가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점화된 셀의 발열을 밖으로 빨리 빼줘가지고 열폭주가 일어나지 않는 온도까지 만들어주고요. 이에 운전자와 동승자가 타 있는 캐빈 쪽에는 열이 뻗치지 않게 해준다고 합니다. 요즘 뉴스에서 막 전기차 불나면 열폭주 때문에 위험하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테슬라 차량은 이렇게 열폭주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실제로 배터리팩이 화재가 났을 때 그렇게 높은 온도까지 올라가지도 않고 불을 끄는데도 오랜 시간이 안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 소방안전연구기관인 NFPA와 캘리포니아 소방
소방청이 테슬라의 배터리에 실제로 불을 지르고 화재를 제압하는 시간을 측정한 거를 보면은 약 25분 만에 차량이 화재를 진압한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테슬라는 이렇게 화재를 진압하는 것도 쉬운데, 화재가 났을 때 캐빈 쪽으로 화재가 들어가지 않게 배터리와 캐빈 사이에 방화벽도 설치되어 있고, 그리고 모든 실내 재질들이 방염 재질로 되어 있어서 실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자동차 캐빈에 있는 운전자나 동승자들은 안전하게 탈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은 전기차는 화재가 나면 열폭주 때문에 뭐 1500도까지 올라가서 위험하다, 그리고 화재 진압이 어렵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정보를 들었을 때는 언론의 정보와 참 많이 다르죠. 저는 사실 언론의 정보가 너무 공포감을 조성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실제로 소방당국의 지원을 받아서 제작된 논문이 하나 있는데, 전기차와 내연기관이 불이 났을 때 화재의 온도에 대한 그런 논문이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전기차는 화재 났을 때 외부 최고 온도는 631도였고, 가솔린 차량, 내연기관 차량들은 화재가 났을 때 외부의 최고 온도가 935도라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실제 연구 자료에서 이렇게 내연기관이 전기차보다 훨씬 높은 온도로 화재가 일어난다는 결과가 있는데, 왜 언론들은 1500도라는 말을 했느냐 보면은, 이 논문에 전기차가 화재가 났을 때 내부 최고 온도가 1362도까지 올라간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1500도까지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한 것 같은데, 더 재미난 거는 이 논문에 가솔린 차량은 내부 온도가 1362.9도까지 올라간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외부 온도나 내부 온도나 화재가 났을 때 전기차 대비 내연기관들의 온도가 훨씬 더 높다는 거죠. 이런 거는 얘기 안 하고 특정 부분만 편협하게 끌어와 가지고서는 뉴스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참 이거는 언론 선동이라고 생각으로밖에 안 들고요. 저는 언론들이 너무 공포를 조장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씁쓸합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배터리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얘기를 드리면은, 테슬라는 기가팩토리, 메가팩토리라는 공장을 직접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 공장이 수직 계열화의 끝판왕인데, 이 공장 상층부에서 배터리 셀과 팩을 직접 제조를 하고 그거를 이제 하층부로 내려보내서 차량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팩부터 해가지고 차차의 완성까지 모든 게 하나의 공장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죠. 테슬라가 직접 이렇게 배터리를 만드니까 배터리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고, 그리고 타 회사로부터 납품 얻는 배터리도 본인들이 다 테스트를 완벽하게 진행할 수 있어서, 내연기관 회사들이 자기네들이 자체 엔진으로 더 완벽한 차량을 만든다고 광고를 하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의 핵심 구동계라고 하는 배터리 셀도 직접 만들어서 팩까지 만들고 있으니까 훨씬 더 안전하게 차량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차량을 오랫동안 관심 있게 이용해 오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는데, 테슬라 차량은 배터리에 안전 마진을 엄청나게 많이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테슬라의 롱레인지나 뭐 퍼포먼스 같은 차량들은 배터리 팩의 용량이 약 81kW가 들어간다고 이미 보고가 돼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차량을 운행하면서 배터리가 100%에서 0%가 될 때까지의 사용량을 보면은 70kW 정도밖에 안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배터리 팩의 안전 마진을 많이 가지고 하니까 배터리가 과충전이 된다던가, 배터리를 오래 사용했을 때 내구성 저하가 적은 편이죠. 또한 테슬라 차량의 가장 강점은 OTA잖아요. OTA는 차량이 인터넷으로 테슬라 서버와 연결돼 가지고 업데이트를 받고 이런 것도 있지만, BMS 시스템도 계속 실시간으로 관리가 되고 있거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테슬라의 시스템이 나오는데요. 테슬라 차량 배터리 팩 안에 있는 셀 중에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 BMS가 그거를 즉각적으로 감지를 하고, 테슬라 쪽 서버에 BMS가 정보를 전달을 해서 테슬라가 원격 진단을 한 다음에 사용자에게 전화를 해서 센터로 입고하라고 연락을 주는데, 이거는 그 어떤 제조사도 없는 테슬라만의 기술입니다. 정말 엄청난 시스템이죠. 근데 이 시스템은 차량이 서버에 문제를 보내고 테슬라 쪽에서 연락이 오기 전에 이미 테슬라 경고창에서 센터로 빠르게 입고하라고 경고가 뜨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만약에 차량에 BMS 경고가 떠 있다고 하면은 바로 테슬라 쪽에 연락을 해서 긴급 견인으로 센터에 입고시키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전기차 판매량이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추운 나라이든 더운 나라이든 많은 차량들이 운행 중이고, 되게 극한의 상황에 주행 데이터가 빅데이터로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자사의 AI 슈퍼컴퓨터 도조를 이용해서 AI가 이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가지고 BMS를 훨씬 더 안전도가 높게 계속 업데이트를 해나가고 있고, 이거를 OTA로 사용자에게 지속적으로 패치를 해주고 있죠. 이렇게 차량을 관리하다 보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자연 발화 화재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되거든요. 대부분의 테슬라 차량의 화재는 배선을 건드리는 튜닝을 했거나
하거나 아니면 외부적 요인으로 배터리팩을 크게 충격을 주어가지고 배터리팩에 문제가 생겨서 화재가 난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가 안 끝난 것도 있지만 조사가 완벽하게 끝난 테슬라 차량들의 화재를 보면은 차량 자체의 문제로 화재가 난 거는 제로이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화재 통계도 보면은 미국의 경우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에서 발표한 거는 테슬라 차량의 화재는 미국 내 평균 차량 화재보다 10배나 낮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10억 마일 주행할 때마다 4건이라고 발표했거든요. 이 수치는 내연기관 화재 비율과 비교를 하면은 엄청나게 낮은 편이에요. 그리고 이 미국 통계 외에 전 세계적으로 차량 화재를 보면은 자료 자체가 완벽한 건 아니지만 2024년 2월 기준으로 테슬라 화재의 총 건수는 232건이라고 합니다. 이 화재 건수는 사용자의 부주의 그리고 뭐 사고 이런 것까지 모두 포함한 총 화재의 건수이고요. 이거를 2022년 2월까지 팔린 테슬라의 총 대수 612만 대에 대입을 시켜보면은 테슬라 화재는 전 세계적으로는 0.00003%의 화재 비율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엄청나게 낮은 화재 비율이죠. 왜냐면은 이 화재 건수는 말씀드렸다시피 차량이 사고 후에 난 화재도 있고요. 사용자가 부주의한 뭐 튜닝이나 이런 걸로 난 화재까지 모두 포함이니까요. 네, 오늘 이렇게 청라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많은 피해를 입고 언론에서도 전기차를 약간 마녀사냥하는 것 같은 내용이 많아서 그거에 대한 저의 생각과 그리고 테슬라가 화재에 어떻게 대비를 하는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즘 너무 언론들이 전기차를 사회 악으로 몰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언론 보도를 할 게 아니라 내연기관이든 전기차이든 화재는 나는 거고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런 보완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건 없고요. 어떤 물건이들 이용하다 보면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진짜 원인을 분석해서 어떻게 해결할지를 찾아야 되지 막 되게 감정적으로 네 편 내 편을 가르는 그런 언론 분위기여서 상당히 씁쓸하네요.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화재에 대한 대비로 배터리셀을 직접 제조하면서 배터리팩에 대한 화재 안전 설계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테슬라만의 벤틀 시스템 거기에 무엇보다 항상 실시간 OTA로 BMS 시스템이 서버와 연결돼 있어 가지고 배터리 시스템을 감시를 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테슬라 쪽에서 사용자에게 연락을 줘서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전기차 분야에서 역시 테슬라가 앞서 있다는 거를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였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안녕.